즐거운 수업 황티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 격근일소에서 5번째, 6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격근일이 드러나게 글을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쓰는 겁니다. 교과서는 138쪽부터 143쪽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재미있게 한번 수업해 보자고요. 자, 지난 시간 한번 떠올려 볼게요. 138쪽에서 우리가 문장의 호응 관계에 대해 좀 알아봤었는데, 자, 올바른 순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별로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소스는 이름은 같은데 전혀 같은 맛이다, 다른 맛이다, 다른 맛이다. 성훈이의 행동은 결코 옳은 행동이라 생각한다. 결코 옳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한다. 옳지 않은이 되겠죠.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봤고요. 오늘은요, 겪은 일을 한번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쓸지 조직을 한번 착착착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겪은 일이 드러난 글을 써볼 겁니다. 자, 들어갈게요. 첫 번째 겪은 일 조직하기입니다. 우리 분명히 여러 번 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 이제 글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볼게요. 자, 138쪽입니다. 겪은 일이 드러나게 글을 쓰고 글 모음집에 실으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글로 쓸지 정해보자고 하네요. 자, 목적은 글 모음집에 실으려고. 글의 종류, 겪은 일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읽는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친구들과 그리고 부모님 혹은 가족 그리고 선생님까지 읽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죠. 주제는 이제 우리 다음 쪽에서 고를 거예요. 그것 중에 골라서 쓰면 돼요. 근데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다음 페이지의 선택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자, 주제 4개 나갑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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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가족과 있었던 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겪은 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관련해 한번 쓰고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겪은 일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반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니면 어디 가서 겪었던 일, 아니면 가족과 함께 겪는 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8쪽 그대로 있는데요. 붙임팔을 한번 통째로 떼볼게요. 붙임팔 쫙 떼볼게요. 뗐어요? 쫙 뗐어요? 뗐으면 이제 자신만의 기억 조각 카드를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건 좀 어려우니까 만들어 보기만 할게요. 글로 쓸만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써봤습니다. 온라인 수업, 추석, 가족 나들이, 태풍 온 날, 첫 등교, 반에서 있었던 일, 이런 걸 한번 적어봤어요. 전부 선생님이 아까 제시했던 것처럼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쓴 카드를 참고해서 여기에다 더 써볼게요. 가족여행, 뭐 가족과 나들이, 뭐 가족과 추석, 아니면 우정과 관련된 반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뭐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적어볼 수 있겠죠. 온라인 수업, 각각 그리고 겪은 일뿐만 아니라 생각도 적어주면 좋아요. 재밌었다, 힘들었다, 친구 못 보니까 아쉽다, 빨리 보고 싶다 등등, 학교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 썼으면요, 이제 139쪽으로 넘어가서 자신이 쓴 겪은 일 또는 생각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건 다 지워볼게요. 첫 번째, 내가 내용을 자세히 풀었을 수 없는 거, 생각이 잘 안 나서 풀었을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 장소나 등장인물의 변화가 너무 많은 것,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너무 많은 곳을 이동하는 건 글쓰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거. 내가 재밌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이렇게 4가지 관련해서 한번 슥슥 지어보자고요. 근데 지웠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지운 걸로 갈게요. 자, 근데 글감은요, 경험과 같이 글을 쓰는 재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글감을 떠올리고 그 가운데에서 좋은 글감을 고르는 일은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글감을 정해야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글로 나타내고 싶은 생각을 말하고요. 주제는 좋은 주제와 제목은 읽는 사람에게 관심을 끌어 읽고 싶게 만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글감을 정하고 그 글감에 맞는 주제, 이런 제목, 이런 걸 잘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140쪽을 할게요. 140쪽 일단 붙임구를 활용해야 되니까요. 붙임구를 통째로 쫙 뜯으세요. 거기다 적으면 나중에 힘드니까 일단 붙임구와 뒤에서 쫙 뜯으세요. 쫙! 자, 뜯고 났으면 글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며 글을 내용을 한번 조직해 보도록 할게요. 조직할 때는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이런 식으로 관련된 것들을 조직을 해보는 거죠. 자, 일단 아까 여러분들 주제 하나 정한 거 관련해서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죠. 선생님은요,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봐서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내용을 적었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학스터, 줌, 자가진단, 온라인 과제, 등교 중지, 온라인 계약, 친구 못 만남, 힘듦, 어려움, 처음엔 좋기도, 컴퓨터 사용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적어보세요. 적고 시작합니다. 적어요. 꼭 적어요. 적어요. 다 적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를 어떻게 할지 정하시는 거예요. 번호를 쓰는 거죠. 글 내용의 차례를 정하고 번호를 쓰는 거예요. 번호. 자, 그럼 방금 쓴 거에 대해서 번호를 적어 볼게요. 선생님은요, 먼저 코로나19 1번, 다음 등교 중지 2번, 다음 온라인 계약 3번, 4번 이학습터와 온라인 과제, 5번 컴퓨터 사용, 6번 처음엔 좋기도 그때 힘듦, 7번 어려움, 8번 친구를 못 만남 힘듦, 9번 줌, 10번 자가진단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호 하나에 여러 개 번호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내용이 뒤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어느 차례에 나오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훨씬 더 번호 쓰기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호를 한번 적어 볼게요. 다 적었으면 이제 글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141쪽에 붙여볼 거예요. 순서대로 잘 붙여봅니다. 처음, 가운데, 끝에 맞게 붙여보는 거예요. 뿅뿅뿅뿅뿅뿅뿅뿅. 자, 붙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언제나 그냥 쉽게 붙일 수 있으니까 떼에서 붙이는 건 1학년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겪은 일이 드러난 글을 써볼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142쪽입니다. 글머리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는 방법은 지금 거기 6가지가 나와 있어요. 6가지 중에서 우리는 3가지만 골라서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싶은 거 일단 3가지 체크해 놓으세요. 자, 날씨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물을 바가지로 퍼붓는 듯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미세먼지 없이 공기가 맑은 날이었다. 대화글로 시작하기. 괜찮아. 드디어 유나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코로나19 등교 중지. 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다. 인물 설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란 그 친구는 항상 웃는 아이였다.
늘 멋진 모습으로 아침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의 모습이 보였다. 속담이나 경언을 시작하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해변은 축제 때문에 사람들로 가득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외출도 못하게 되었다. 의성어나 의태어로 시작하기. 꼼지락꼼지락, 꼼지락꼼지락, 꼼지락꼼지락. 이불 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 희조는 야! 학교를 안 간다니 일단 소리를 질렀다. 상황으로 설명하기. 10월의 어느 날 드디어 반대항 축구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2월의 어느 날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다는 발표를 들었다. 뉴스를 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은 6가지. 선생님은 똑같이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 시작하는 방법 6가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3가지만 한번 골라서 연습해 보시고요. 여러분 거에 맞게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습했으면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 글을 고를 겁니다. 근데 일단 글머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글머리가 뭐냐면요. 글을 시작하는 첫 부분을 바로 글머리라고 해요. 이 글머리는 글의 전체 인상을 만들어주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딱 글머리만 읽고도 이게 계속 읽을지 안 읽을지가 판단되기도 하니까요. 글머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 내가 6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3가지를 골라서 연습해 봤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할 방법에 동그라미 표를 하나만 해봅니다. 동그라미 표 하나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표까지 했다면요. 이제 143쪽과 붙임 10, 11을 할 거예요. 그럼 붙임 10, 11 먼저 탁탁 떼주시고요. 전체로 쫙쫙 뜯어주세요. 쫙쫙 뜯어주시고요. 10쪽에다가 붙임 10에다가 겪은일을 글로 여러분들 쭉 적어볼 거예요. 근데 적절한 제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문단 구분의 주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썼다고 했죠. 온라인 개학,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라인 수업, 정말 지겨운 온라인 수업, 언제까지 계속될까? 온라인 수업, 좌충우돌 온라인 수업,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문단 구분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낮춰서 처음, 중간, 끝,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나눠서 문단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한 3줄, 4줄 쓰고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오늘의 과제이기 때문에 12줄 이상 쓰도록 할게요. 12줄 이상 쓸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써야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우리 반 학급 문고를 만들 거야. 학급 문집을 만들 거니까 꼭 이만큼 이상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써보세요. 화이팅! 그리고 혹시 내가 중간에 너무 내용을 빼먹었다 그럴 때는 다 지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까 붙임 11도 같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붙임 11 거를 거기다 내용을 적어서 그 붙임 10에다가 탁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자, 됐다면 이제 143쪽 그대로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쳤을 부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과 조직 표현이 있는데 주제가 잘 드러났는지, 주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글을 썼는지, 조직에서는 글의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글의 내용 전개가 적절하며 글이 잘 마무리되었는지, 표현에서는 제목의 글 내용과 어울리는지, 읽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만한 글머리인지, 낱말 사용이 적절하며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읽는 사람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하나, 세모로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표기를 해주면 되고요. 솔직하게 표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혹시 좀 내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아까 붙임 11에 있는 그 쪽지를 활용해서 덧붙여도 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또 새로운 내용들이 생각난 거면 거기다 적어서 탁 붙여놓으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밑바탕이고요. 우리가 실제로는 다른 데다 적어 볼 거니까 문집 만들 거 다르게 적어 볼 거니까 거기다가는 일단 밑바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12줄 이상 적는 거 잊지 마시죠? 자, 그 외에도 더 살펴볼 점이 있다면요. 선생님은 이런 걸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거 꼭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대로 적어 보면 돼요. 정 적을 게 없다. 그럼 선생님 따라 적어 보세요. 선생님 표현으로 걸 거고요. 호응 관계가 어떤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에 호응이 잘 이루어졌는지, 문장이 간결하고 이해하기가 쉬운지 이런 거를 선생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봤으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오늘 한 거를 가지고 매체에서 써볼 거야. 매체를 활용해서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쓰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즐거운 수업 광TV였고요. 여러분들 유익하게 수업하셨다면요. 선생님이 힘이 날 수 있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 국어 시간에 만나요. 그때도 재밌게 수업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안녕.